특이한 걸 봤습니다. 평소에 잘 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보이는 1차적 반응은 되게 이렇죠. 와, 이거 되게 신기하다. 나 이런 거 처음 봐. 일단 이렇게 깜짝 놀라준 뒤 사람들이 보이는 2차 반응은 이렇죠. 와, 이거 이렇게 봐도 신기하고 저렇게 봐도 신기하고 엄청 특이하다. 끝내주는데. 네, 관찰 돌입 되겠습니다. 이렇게 관찰까지 다 마치고 나면 그 다음 3차 반응은 호기심, 궁금증 단계입니다. 야, 이런 거 어떻게 만드냐?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지? 이런 건 어떻게 만드나? 이런 건 어떻게 하면 되지? 예, 여기는 음악과 관련해서 그런 거 마음껏 물어보고 전문가의 친절한 답변 듣고 그러는 곳이죠. 김동률의 음악공작실. 아, 오늘따라 이 코드 음악이 시끄럽게 느껴지는군요. 그러게요. 아니, 코드 음악이랑 오늘따라 또 리듬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자, 회사에는 사장님이 계시고 연구소에는 소장님이 계시듯이 여기 공작실이라 실장님이 계시죠? 음악공작실의 김동률 실장님,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요즘 바쁘게 지내고 계시죠? 예, 나름대로. 예, 요즘 제일 예. 바쁜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뭐, 콘서트 준비. 아, 그다음에, 이번 주 좀 대학 축제 기간이라서. 예. 대학 축제. 저도 뭐, 조금. 예, 라디오. 그렇죠, 뭐. 콘서트 얘기 좀 하죠. 콘서트 날짜가 확정이 됐나요? 예. 언제예요? 8월 14, 15일이요. 광복절 기념? 뭐, 그렇게 됐네요. 태극기 막 휘날리고 국민의례하고 이러진 않죠? 네, 그런 건 아니죠. 예. 아니 근데 김동률 씨 음악 중에서 좀 애국가풍의 곡들이 많아서 어울릴 것 같기는 해요. 우우우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카니발 서곡이라고 예. 카니발 할 때 예. 인트로로 있던 거. 예. 그 곡도 막 오오오오오오오오 하면 뒤에서 이렇게 국기가 락 올라가야 될 것 같은. 금메달 딴 장면에 굉장히 어울릴 것만 예. 같은. 예. 장소는 장소는 평화의 전당 경희대에서 할 것 같아요. 조금 큰 곳이군요. 네. 아. 제가 이번에 너무 오랜만에 예. 공연을 하다 보니까 6년 만인 거 있죠. 어. 그래서 좀 욕심을 내서 예. 좀 무대를 넓게 갖고 싶다 보니 그럼 오케스트라도 뭐 도와주실 거고 예. 그래서 인원이 좀 많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큰 그런 극장을 찾게 됐어요. 아, 그래요. 그럼 이 올라가는 인원이 꽤 많겠네요. 오케스트라를 비롯하야. 지금 추정 인원이 거의 한 40~50명 정도 될 것 같은데 아직 뭐 확정이 된 게 아니라서 그럼 마스 게임 하나요, 거기서? 이야. 다 올라갈 수나 있을지나 모르겠어요. 예. 보러 가시는 분들한테 아주 큰 선물이 되겠네요. 그러면 좋죠. 예, 예. 스케일이 큰. 예매는 아직 안 했죠? 예, 예매도 아직 시작 안 해서 사실은 네. 좀 이따가 발표를 하자라고 저희끼리 얘기를 했다가 예. 모 라디오 방송에서 그냥 얘기를 해버렸구나. 사담으로 얘기를 나눴던 거를 그냥 예. DJ 분께서 바로 이렇게 아. 얘기를 해서 그냥 공공연하게 알게 근데 됐죠. 이 김동률 씨 공연은 예. 참 재수없게 뭐가요? 예매하자마자 매진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거 6년 전 일이라서 아, 참. 포스터를 만들어 놓고 붙이려고 그랬더니 매진이 되고 뭐 이랬잖아요. 예, 그래서 안 붙인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싸놓고 버렸다는 얘기도 있고. 참. 근데 그 옛날에 잘 나갈 때 얘기고 예매 언제부터? 모르겠어요. 6월 중순? 그래요. 예. 다들 긴장하고 계십시오. 김동률 씨 팬들은 제가 그 아픔을 알고 있습니다. 예, 이적 씨도 나오실 거잖아요. 어디에? 이 공연에요? 때, 예. 그 50명 중에 한 명을 제가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 앉아있을 테니까 네. 기대해 주시고요. 자, 음악공작실은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어떤 코너인지 완전 파악하시고 재밌는 질문들을 보내주고 계시잖아요. 네. 오늘은 어떤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오늘의 주제는요. 예. 그 믹스와 마스터링이에요. 주제. 예.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예. 제가 다른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오빠는 혹은 김동률 씨는 이적 씨 방송에서만 말이 그렇게 2배로 빨라요? 워낙에 짧은 주어진 시간 안에 예. 많은 양의 정보를 다루려다
보니 네. 말이 급해지고 말도 어. 더 듣게 되고 그런 것 그렇구나. 같아서 예. 그냥 천천히 편안하게 하고 예. 못하면 다음 시간에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네. 무슨 무슨 학원비 받고 강의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이제 즐겁게 예, 너무 어렵게도 가지 말고 네. 편안하게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럼 믹스란 무엇인가? 말 그대로 섞는 거죠. 벌써 어렵게 간다. 자, 이렇게 어렵게 가기 전에 몸풀기 게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심야 방문자로 온 문의부터 조금 해결할까요? 그럴까요? 가볍게? 예, 1349님이 김동률 씨는 왜 클래식 틱한 음악만 하나요? 댄스 음악은 하실 생각 없으세요? 댄스 음악은 댄스가 곁들여져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듣기 위한 댄스 음악은 좀 저로서는 그냥 제가 댄스를 못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댄스 음악을 안 했던 것 같고 이번 공연 때도 댄스 시간은 없나요? 그런 거 없어요. 조금이라도? 무대가 너무 좁아서 아니, 무대가 넓은 데를 골랐다면서. 다 채운다니까. 네. 50명 이렇게 딱 맞춰서 막 하면 되게 멋있을 텐데. 뭐 그런 식의 모션은 뭐 한번 생각해 예. 볼 수도 있지만. 네. 아니, 근데 전에 여러분들은 지금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쇼, 끝은 없는 거야. 따라라라라라라. 김원준 씨의 쇼. 네. 그게 김동률 씨 작사, 작곡이었잖아요. 네, 우리는 그걸 락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냥 그 커다란 모험이었죠. 옛날에 예. 그 곡 같은 경우에는 옛날 소실적에 미리 써놓은 곡인데요. 예. 그걸 언젠가 한번 좀 그렇게 율동과 비주얼이 되는 가수가 불러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이 있어서 그때 김원준 씨한테 들었었던 건데 예. 지금도 관심은 있어요. 댄스 음악이라는 장르에 대해서. 네. 근데 뭐 어차피 지금 제 음반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한테 어울리는 음악을 먼저 하다 보는 거죠. 예. 그 노래 근데 좋았어요, 정말. 뭐 한참 돌려줬을 때는 뚱하더만. 나 아직도 기억나. 방송이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죠. 사실 생각이 크게 바뀌진 않았어요. 권기용 님이, 제 질문은요, 음반이 나오면 가수들이 CD를 DJ에게 선물로 주는 건가요? 아니면 각 라디오 방송사에서 사는 건가요? 궁금해요. 그리고 가수가 사면 더 싼가요? 너무 어이없는 질문이죠? 알았어요. 글쎄요. 저 같은 경우,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사실 있는 대로 얘기해 주세요. 예. PR용 CD라고 얘기를 예. 하죠. 그래서 라디오 방송이나 TV 방송에 트는 용으로는 이제 보급을 이제 하죠. 예, 주고 그리고 그냥 뭐 DJ한테는 선물로 주고 가수가 사면 더 싼가요? 뭐 그렇게 살 수도 있고 도매가에 예. 공장 출하가에 그렇게 살 수도 있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CD를 돌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사람들한테 막 뿌리는 거를. 예. 그러니까 좀 뭐랄까 너무나 제 주위 사람들은 당연히 CD가 나오면 받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저는 그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딱 주는 만큼만 받아서 그걸 그냥 부모님께 드리고. 그죠. 예. 그리고 말죠. 예. 판매 순위 높인다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100장씩 주문하는 분도 계시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출혈이죠, 출혈. 예. 라디오 방송사에서 음반을 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렇지만 뭐 라디오 방송국에서는 또 대신 사게끔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 야, 진정한 방송이네. 이 PD들마다 또 이 CD를 한 장씩 이렇게 매니저들이 쫙 돌리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분은 자기한테 이제 CD가 안 들어오면은 안 틀고, 못 틀고, 뭐 이런 경우도 있죠. 예. 그분들이 다 따로 사면 그건 괜찮을 것 같죠. 그게 되겠죠. 전국의 모든 방송국을 다 추려본다면. 그렇습니다. 자, 근데 아마 안 들으면 사지 않고 그냥 안 트실 것 같아요. 근데 약간 궁색하다, 우리. 그죠? 프랑이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을 타진해봐야죠. 자, 이원성님. 예. 우리나라 가수들, 왜 전부 다 버클리로 가나요? 이야.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순위를 매기지 않고 일단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그런 학교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음악학교 중에서? 왜냐하면 가르쳐야 되잖아요, 학교는. 그렇게 된다면 아직까지는 클래식 음악이나 완전 재즈 음악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형식을 갖춘 폼이 있지만 이렇게 대중음악과 같이 뭐 클래식, 재즈, 대중음악을 다 어우러서 가르칠 수 있는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는 학교가 세계적으로 버클리밖에 없고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좋은 학교인 것 같아요. 제가 졸업을 해보니. 그 두 번째로는 들어가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거죠. 그러니까 클래식 학교 같은 경우에는
클래식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뭐 화성 아니면 피아노 뭐 연주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까지 다 해서 갈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들어가기가 수월한데 요즘은 좀 많이 어려워졌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보다는. 그래 버클리가 그래 들어가긴 뭐 상대적으로 조금 쉬워도 이 졸업하기가 까다롭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근데 성실하게 학교를 다니면 졸업은 할 수 있는데 졸업을 하는 거보다도 그러니까 왜 졸업자들이 적냐면 가서 많이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졸업을 하는 게 별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내가 거기서 음악적으로 얼마만큼 배워오느냐지 졸업증을 따오는 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그런 참된 그런 진리를 깨닫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주에는. 저도 대학교 가서 그런 진리를 깨달아서 네. 아직까지 다니고 있는데 그런 진리들이 역시 전 세계적으로 유포가 되는군요. 자, 김동률의 음악공작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 곡 음악 듣고 진짜 믹싱과 마스터링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뭐 들어요? 김준표 씨 앨범을 추천해 주셨어요. 제가 골라온 것부터 들으면 되는군요. 김진표 씨 앨범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마스터링 시간에 대해서. 왜냐하면 김진표 씨가 열심히 홍보를 했잖아요. 리마스터링 앨범이라고. 그 중에 한 곡 듣죠. 그 끝이에요? 설명? 예? 아니 듣고 얘기를 하려고요. 왜냐면 질문들이 너무 많아요. 리마스터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좋습니다. 자, 그 중에서 삐뽀와 삐빠이라고 옛날에 그 김홍순 씨의 프로젝트 앨범에 들어있었던 곡이에요. 그 앨범 이름 힙합 카리스마 2002라는 앨범이었는데 이 곡은 그 이전에 나왔던 우리나라 유명한 랩곡들의 랩들을 이렇게 짜집기 해서 만든 재밌는 랩이거든요. 함께 들어보죠. 이 곡 역시 리마스터링한 버전입니다. 김동률의 음악공작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진표 씨의 삐뽀와 삐빠이 들으셨어요. 맞나? 저는 사실 이거 처음 듣는 노래인데요. 예. 재밌네요. 재밌죠. 중간에 왜 서태지 씨 랩 뭐 같은 그런 것도 나오고, 진우샴도 나오고, 듀스도 나오고. 와, 이 앨범이 참 선전이 잘 됐나 봐요. 다 마스터링 얘기를 할 때 김진표 씨 앨범을 예를 들어서 질문을 주셨거든요. 뭐 김지연 씨, 요번 진표 오빠가 순수 전곡 리마스터링 하셔서 베스트 내신 거라고 하시잖아요. 일부 악기 부분만 약간 수정하거나 그래서 믹스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음질을 좀 더 선명하게, 아니면 미묘한 음계의 차이를 가수 스스로가 만족하기에 변화를 주는 정도인가요? 뭐 이런 질문도 있었고요. 역시 김혜정 씨, 김진표 씨가 홈페이지에 예전 음악들의 빈약한 사운드를 채우기 위해 뉴욕의 좋은 마스터링 스튜디오를 섭외 중이에요 라고 하셨던데, 그럼 녹음을 다시 한다는 말씀인가요? 마스터링이 뭔가요? 자, 그럼 이제 마스터링에 대해서 일단 그럼 믹스를 뛰어넘고 마스터링 먼저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마스터링은 크게 두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1번 1번은 그러니까 좋은 그 곡들의 배열과 편집인 거죠. 그러니까 한 CD 안에 예를 들어 10곡의 곡이 있다 그러면 그걸 각각 따로따로 작업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CD를 처음부터 끝까지 쫙 들었을 때 어떤 통일된 그런 느낌을 원하죠. 그래서 각 그 곡마다 음량도 틀릴 것이고 약간의 그런 사운드의 색깔도 틀린 것들을 골고루 한 앨범이 하나의 색깔을 가질 수 있게끔 맞춰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예를 들어 곡 사이에 그 시간을, 그러니까 공간을 얼마나 띄울 것이냐, 매초를 줄 것이냐, 1번과 2번 사이에 이런 것들도 정하고 뭐 히든 트랙 같은 거 뭐 있잖아요. 뭐 130번에 갑자기 나오는 거 그런 것도 이제 마스터링을 할 때 주는 과정이지요. 그래서 그 두 번째 기능은 2번은 그런 색깔들을 맞춘다. 에서 과연 색깔이란 무엇인가?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들어가자면 이제 그 음악이 가지고 있는 각 주파수 때의 어떤 그런 그 뭐 1kHz서부터 시작해서 그런 주파수 때의 그런 소리들을 다 기계적으로 만져서요. 그 음악이 어떻게 하면 더 잘 들릴 수 있을까? 그런 거를 마치 팔레트에 그런 색깔을 막 섞듯이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건데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어렵다. 쉽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조금 더 시간을 드릴게요. 지금 흐르고 있는 곡은 역시 비틀즈의 음악을 리마스터링해서 낸 앨범이죠. 원이라는 앨범, 비틀즈의 넘버원 곡들만 쭉 모아서 발매해서 이 앨범 역시 대단한 히트를 기록했던 그 앨범 중에서 비틀즈의 The Long and Winding Road 듣고 계십니다. 원본과 비교해서 들으면 그 마스터링의 의미를 더 잘 알겠지만, 각자 보유하고 있는 또 스피커에 따라서 차이가 확연하게 또 크기 때문에 한번 때깔이 어떤지 일단 들어보시고 2부에서 얘기 계속 나눌게요. 이적의 드림온 김동률의 음악공작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스터링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난감하시는 김동률 씨. 제가 조금 도움 어시스트를 좀 한다면, 우리가 레코딩, 믹싱, 마스터링의 단계를 거쳐서 이제 하나의 음반이 완성된다고 하면, 레코딩은 말 그대로 이제 녹음을 하는 과정이죠. 목소리도 집어넣고, 기타도 넣고, 드럼도 넣고, 그러면 이제 일단은 그 테이프에 여러 가지 그 트랙에 방 안에 그 소리들이 이제 들어있겠죠. 그럼 자, 2단계로 믹싱의 단계에 가야지, 이제 그것들이 동시에 같이 연주된 걸 한꺼번에 녹음한 거기 아니기 때문에 이 볼륨도 틀리고, 그 공간감도 다르고, 질감도 다 다르겠죠. 그래서 그거를 그냥 녹음된 상태로 여러분들이 TV에서 많이 보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많이 달린 스튜디오에 있는 거를 다 올려버리면, 예를 들면 드럼은 쿵쿵팍팍 쿵쿵팍 나오는데 목소리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음악이 모양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요건 요런 느낌으로, 드럼은 요 정도 볼륨으로, 요런 느낌 공간감으로, 베이스는 이런 느낌으로 해서 잘 정리해서 우리가 이제 흔히 듣는 듣기 좋은 사운드의 음악을 만들어주는 게, 정리해주는 게 믹싱이라면, 마스터링은 맨 마지막에 그걸 이제 CD로 만들 때 마지막에 뭔가 아쉬웠던 부분들, 그리고 조금 요거는 그렇게 아주 정밀하게 한 트랙 한 트랙 마다 달려있는 수많은 단추로 따로따로 만지는 것보다 전체로 어느 정도 그림이 됐을 때 아주 큰 터치로, 예를 들면 영화를 다 찍어놓고 요거를 살짝만 세피아 톤으로 한번 바꿔볼까? 이 정도의 느낌. 그렇죠. 정도로 마지막에 살짝 색깔을 한번 입혀보는. 그렇죠.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것도 역시 아까 얘기한 이퀄라이저 가지고 많이 작업을 하지만, 그래도 이제 굉장히 큰 그림에서 멀리서 보면서 최종적으로 한번 붓이를 쓱 하는. 그것이 마스터링이 아닐까. 유치원 선생님 같다. 아니 근데 이게 아마 제일 뭔가 편안한 설명이 아닐까. 그래도 좀 더 궁금증이 가시지 않으신다면, 예를 들어서 왜 우리가 집에서 그냥 듣고 싶은 노래들을 이것저것 골라가지고 하나의 블랭크 CD에 담아서 컬렉션을 만들잖아요. CD 구울 때. 들으면은 어떤 곡은 굉장히 볼륨도 크고, 곡마다 다 들쑥날쑥 하잖아요. 모아놓은 것들이니까. 이제 그런 걸 처음부터 끝까지 편하게 들을 수 있게끔 만져주는 그런 작업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누군가가 질문을 해주셨는데, 악기를 다시 연주를 한다든지, 혹은 믹스를 다시 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죠. 그냥 곡에 완성된 곡을 모아놓고서, 그거를 쫙 이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근데 여기서 더 좋은 사운드를 위한 거는, 그러니까, 좋은 마스터링 스튜디오에 가면 좋은 장비도 있고, 또 이제 그 사람들의 노하우로 같은 곡을 어떻게 만지느냐에 따라서 좀 더 이렇게 들었을 때, 웅장하게도 들릴 수도 있고, 약간 깊이가 있게 들릴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 때문에 다시들 마스터링을 하곤 하죠. 그래서 아마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믹싱보다 우리가 귀로 일반인들이 믹싱을 완전히 다르게 하고, 리믹스하고, 믹스를 완전히 다르게 하면은 쉽게 알아채도, 마스터링의 차이는 사실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빨리빨리 정말 적나라하게 알아채기는 쉽지가 않죠. 그렇죠. 음악하는 사람들도 정말 정직한 스피커 앞에서 똑같은 환경으로 들었을 때 그 차이를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지. 사실 정말 안 좋은 스피커에서 들으면 뭐가 다른지도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이 한 곡 듣고 딴 곡은 버스에서 나오는 곡 듣고서는 두 개가 마스터링이 어떻게 다른지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나라 제작자들이 마스터링에 별로 돈을 투자 안 하려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허나 그래도 이제 그래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 갈 길 가련다 하는 그 마음으로 마스터링들을 다 열심히 하고 있지 않은가.
저도 사실 마스터링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중요한점을 두지 않았었는데 네. 이번에 그 미국에서 마스터링을 하고 나서 아 이런 것들이 좀 다르구나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하는 걸 직접 이렇게 보면 이렇게 확확 달라지는 게 느껴지니까. 그렇죠. 예. 예. 자, 마스터링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그럼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믹스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러면 일단 아니 좀 부담을 주지 마세요. 어렵다. 우리한테. 예. 예. 일단 제가 질문들을 쫙 예. 두서없이 하나하나 풀어주세요. 하나하나 풀게요. 그냥. 예. 오단비 씨가 라이프 온 TV랑 하늘을 달리다 이 두 곡을 들어보면요. 곡이 오른쪽 스피커에서 나왔다가 왼쪽 스피커에서 나왔다가 하잖아요. 그건 어떻게 녹음을 하는 거예요? 라고 여쭤보셨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스테레오 시스템이 도입이 된 이후로 예. 그런 장난질들을 좀 치는 음악이 많이 생겼어요. 예, 왼쪽 오른쪽. 오른쪽. 예. 이제 우리는 이제 음악적 용어로는 그걸 패닝이라고 PAN. NING. PAN의 명사형. 그렇죠. 동명사형. 예, 예. 동명사형.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그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될까? 도움이 요청. 그렇지. 자, 그 스테레오로 녹음을 할 때, 그러니까 녹음을 예를 들어서 뭐 해놓고서 그 이 믹싱 콘솔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왼쪽으로 보낼 것이냐 오른쪽으로 보낼 것이냐를 이렇게 지정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 단추가 있는데 그러니까 예. 기본적으로 스테레오라는 게 오른쪽 왼쪽이라고 쉽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이 두 군데에서 다 소리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 한쪽이 안 나오게 예. 해버린다고 하면 뭐 예를 들어 왼쪽이 안 나오게 하면 오른쪽만 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조금씩 이렇게 돌려서 예. 나중에는 결국 왼쪽만 나오게 하고 오른쪽을 안 나오게 하고 예. 이거를 빨리 하면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확 돌겠죠. 예, 뭐 돌지 공간감이. 않고 완전히 왼쪽에서만 나오고 오른쪽에서만 나오고 예를 들어서 왼손잡이라는 노래는 예. 나를 봐 내 작은 모습을 너 언제든지 웃을 수 있니는 왼쪽에서만 나오고 네. 너라도 날 보고 한 번쯤 이건 오른쪽에서만 나오다가 하지만 때론 세상이로 둘이 같이 쫙 노래를 하거든요. 아 정말 대단한 테크놀로지죠. 왜 아예 그냥 왼쪽에서만 나오게 하지 그랬어요? 왼손잡인데. 그러면 이제 듣다가 고장 난 거 아니야 이럴까봐. 예, 그렇죠. 그게 이제 그 스테레오 시스템. 왜 우리가 네. 그 스피커도 왼쪽 오른쪽 두 개고 헤드폰 이어폰도 왼쪽 오른쪽 두 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소리를 쭉 그 왼쪽 끝부터 오른쪽 끝까지 적당하게 나눌 수가 있는 거죠. 흔히 우리가 어떤 공간에 있었을 때 예. 그 공간에서 들리는 소리를 예,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재생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위치를 정해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 바로 그냥 이어폰을 끼고 듣고 있어도 예. 마치 드럼은 중앙에서 약간 왼쪽에서 치는 것 같고 그렇죠. 노래는 바로 내 코앞에서 부르는 것 같고 네. 뭐 다른 뭐 기타는 왼쪽에서 치고 있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간을 적절히 배열해 주는 거죠. 네. 요즘에는 왜 그 DVD 좋아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5.1 채널이라 그래서 스피커 그렇죠. 5개와 우퍼 하나를 쓰잖아요. 예. 그럴 경우에는 총소리가 이 뒤에서 막 두두두두 났다가 저 앞에서 헬리콥터가 두두두두 날아가면 이 뒤로 씩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 믹스할 때 훨씬 더 많은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스피커를 한 5대에서 7대를 놓고 그거를 다 그 위치를 잡아줘야 설정을 되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 아마 음악 CD가 만약 5.1 채널이 된다면 지금 그런 작업을 하는 해외 아티스트들도 있는데 예. 그러면은 이제 나를 봐 내 작은 모습을 얘가 이제 뛰어다닐 수 있는 거예요. 앞에서 부르다가 뒤에서 부르다가 저 오른쪽 끝에 가 있다가 진짜 정신 사납겠다. 얘 정신 그러면. 사납다 하고 안 듣게 되는 예. 그 요즘에는 그런 장난을 많이 치진 않고요, 사실. 예, 옛날에 비틀즈 같은 경우에 처음에 스테레오가 나왔을 때는 이걸 극단적으로 해서 반주는 왼쪽에서 그렇죠. 노래는 오른쪽에서 나온 녹음을 한 적들이 몇 곡이 있어요. 예. 근데 그런 곡들은 왜 집에서 나오다가 네. 왜 이어폰으로 이렇게 듣다가 한쪽만 꽂혀 있잖아요. 예. 내가 아는 노래인데 노래가 안 나오고 반주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어렸을 때 아니 이거 어떻게 된 일이지? 노래를 누가 훔쳐갔나? 내 CD에서 그랬던 기억도 납니다. 아, 맞다. 그렇겠네요. 아, 그리고 또 하나 질문 볼까요? 네. 정미주 씨는요, 작곡가나 작사가의 2명의 이름이 올라간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작업 말이죠. 네. 그 경우 정말 딱 둘이서 2분의 1씩 참여하나요? 이럴 땐 저작료 같은 건 딱 반씩 먹나요? 예리하시네. 예리한 질문을 해주셨나요? 예. 예. 저작료는
반씩 나오지 않을까요? 저는 반씩 나와요. 예, 그렇죠. 예, 예. 예. 그런 걸로 알고 있고 그거를 뭐 제가 70% 쓰고 다른 친구가 30% 쳤다고 그걸 올릴 수는 없더라고요, 법적으로. 그냥 무조건 5대5예요. 예. 제가 김진표 씨랑 그런 작업을 몇 번 해봐서 잘 알고 있죠. 그렇구나. 예. 우리 카니발 할 때는 공동으로 올렸나요? 뭐 공동으로 올린 것도 있고 따로따로 올린 것도 올린 있고 것도 그렇죠. 있고. 예, 밖에 그렇죠? 발표하기는 다 카니발 예. 작사 작곡으로 예. 네. 그 친한 척 해놓고 돈 문제에 있어서는 악착같이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대개는 두 명의 이름이 올라갈 때는 좀 사연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늘 같은 선배가 조금의 도움을 주셨는데 예를 들어 예. 가사에 토씨를 좀 고치셨다든지 예. 이랬는데 그냥 그거를 이름을 올리기가 너무 좀 뭐랄까 죄스러워서 뭐 이럴 수도 있고 예. 아니면 정말 둘이 같이 절반의 몫으로 한 경우도 있고 예.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뭐 이런 걸 궁금하시나? 존 레논과 폴 맥카트니 경우는 따로따로 곡을 써놓고 레논 앤 맥카트니로 계속 저작권을 했었죠. 그것도 뭐 보기 좋은 광경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쯤에서 그럼 노래 한 곡을 또 듣고 갈까요? 네. 이번에 저희 윤상 씨 앨범을 또 들고 왔는데요. 예, 역시 그 리마스터링이 된 그런 앨범입니다. 믹스까지도 같이 다시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확실치는 않지만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랜만에 윤상 씨 옛날 앨범에 있었던 곡을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이 앨범은 동아기획에서 나온 윤상 베스트 앨범이고요. 거기에 수록되어 있는 가려진 시간 사이로. 이적의 드리머온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동률 씨 모시고 음악공작실 꾸미고 있죠. 네. 자, 이번에는 어떤 얘기 할까요? 이번에는요. 예. 재밌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신형두 씨가 예를 들면 물결 소리나 깡통 굴러가는 소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직접 녹음하나요? 아니면 스튜디오나 회사에 그런 소리들만 모아놓은 자료가 있나요? 질문을 해주셨는데 일단 정답은 두 개 다예요. 이제 미국에서 이런 걸 폴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요? 주로는 이제 영화에서 예. 그러니까 실제로 뭐 이렇게 걸어가는 소리 같은 거를 동시 녹음할 때도 있지만 똑깍 이런 소리. 주로는 그런 소리를 입히죠. 예. 왜냐하면 좋은 사운드의 퀄리티를 위해서 잡음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동시 녹음을 할 때 그런 것들을 녹음을 해서 그러니까 쓰는데 정말 복잡한 것 같은 경우에는 직접 다 연기를 해서 녹음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CD 같은데 아니면 뭐 어떤 형태의 저장 매체에 뭐 발소리라 그러면 스텝 1, 2, 3, 4, 5, 6 해서 쫙 여러 가지 이제 넣어놓죠. 그런 라이브러리가 많이 있죠. 그런 많이 CD가 있죠.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 평범한 것들, 흔히 쓰이는 것들, 뭐 자전거 벨소리랄지, 뭐 이렇게 뭐 찌르릉. 찌르릉의 종류도 한 100가지 돼요. 구두 소리도 뭐 하이힐이 콘크리트 바닥에 찍는 소리, 뭐 나무 바닥에 찍는 소리, 그리고 그게 뭐 큰 홀에서 울리는 소리, 아니면 방에서 울리는 소리, 뭐 이런 것들 다 따로 만들어 놓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CD를 사서 이용을 하는 것이 보편적인 판례인데, 예를 들어 애니메이션 영화 같은 경우 있죠.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그 동작이 중요하잖아요. 뭐 미키마우스 뭐 상상을 해보면 막 이렇게 뛰어가다가 틱 넘어지면 뿅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그런 걸 다 맞춰야 되는 거. 그 화면에 딱딱 맞춰야 되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 폴리를 연기하는 전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소리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정말 진짜 재밌겠네요. 재밌어요. 그 여러 가지 그런 기구들이 다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발소리는 뭐 예를 들어 정말 발소리를 녹음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그런 도구를 이용해서 똑같이 소리를 만들기도 하고 그런 것도 예전에 왜 그 뭐 무슨 라디오 드라마나 뭐 이런 거 하는 거 찍은 거 보면 왜 파도 소리 낸다고 퀴즈를 하고 뭐 이런 것들 아직도 하더라고요. 영화에서도 이제 이런 CD로 안 되는 것들은 다 모여서 같이 미야자키 하야오의 그 센과치로의 행방불명 그 녹음하는데도 가보면 누군가가 막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막 주라기 공원 같은 경우는 이게 없는 공룡 소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뭐 무슨 돌고래 소리, 뭐 사자 소리, 뭐 코끼리 소리를 막 섞어가지고 만들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뭐 우리 노래로 치면은 뭐 시청 앞 지하철역에서 이런 곡에 나오는 그 시청 앞 지하철역의 소리들은 물론 직접 가서 녹음을 한 것 같고요. 거죠. 흔히 가요에 들리는 빗소리 같은 거는
한 70-80%는 기존에 이제 누군가가 녹음해 놓은 거를 쓰고 예. 또 특이하신 분들은 직접 녹음실 밖에 비 오면 이렇게 마이크 내놓고 녹음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런 것 뭐 같아요. 저작권에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예. 영화나 뭐 이런 데서 뭐 따서 하는 것도 보긴 봤어요. 저는. 그래요. 예. 이게 뭐 사실 이런 소리에서 조금 더 이제 진행돼서 김동률 씨 말 맞다나 무슨 영화의 어떤 짧은 대사를 쓸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어떤 곡의 짧은 부분을 갖다 쓸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샘플링이라는 그 개념으로 네. 뭐 이게 이제 기술적인 개념, 뭐 저작권법적 개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흔히 얘기하는 샘플링이라는 차원으로 가는데 네. 그거는 또 다음 시간이나 뭐 질문이 오면 예. 같이 풀면 재밌을 것 같아요. 눈앞이 깜깜해지는 줄 알았어요. 제가 지금 설명해야 되는 줄 알고. 미리 예습하실 시간은 저희가 드려야죠. 예. 이 폴리에 관한 예. 효과음에 관한 질문은 박세현 씨도 같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예. 답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하나 정도만 더 할까요, 마지막으로? 전채연 씨 예. 앨범에 보면 듀엣 위드라고 적힌 게 있고 피처링이라고 적힌 게 있던데 듀엣과 피처링의 차이가 뭔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예. 사실 질문지를 보면서 아까 우리끼리 이게 다른가? 같은가? 그러면서 고개를 갸웃거리기도 하고 예.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지만 듀엣은 주로 둘이 같이 무언가를 했을 때 듀엣이라고 그러죠. 예. 셋이 했을 때는 듀엣이라고 얘기를 안 하죠. 트리오나 뭐 그렇죠. 넷이 하면 쿼텟 예. 그렇게 되겠죠. 근데 요즘에는 피처링이라는 그런 단어가 예. 오히려 듀엣이라는 단어보다 앨범 속지에 많이 눈에 뜨이는데 네. 그냥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미국에서 뭐 예를 들어 힙합 리듬 비트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이제 보컬이 그러니까 피처링을 한다 그랬을 네. 때 약간의 어떤 주어진 멜로디를 부르는 것보다는 그 리듬에 맞춰서 자기의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멜로디도 좀 얻고 그런 느낌대로 그런 좀 뭔가의 창작의 그런 요소들이 조금 포함이 됐을 경우에 피처링을 많이 쓰지 않는가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그래요. 그 듀엣 하면은 이제 둘이 거의 이제 비등비등하게 역할을 그렇죠. 나눠서 하는 노래를 경우고 같이 예. 한다거나 근데 뭐 그것도 피처링 했다고 해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니고 이제 개념이 갖고 있는 좀 수위가 좀 다른 거죠. 근데 피처링은 그분이 특별 출연을 해주셨다. 그렇죠. 라는 의미고 예. 또 예를 들어 무슨 패닉의 숨은 그림 찾기 이런 데는 이소은 씨가 처음에 딱 4마디 불러주시거든요. 예. 근데 그거 갖고 듀엣 위드 이소은 하기는 민망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피처링이라는 말이 아주 요긴하게 쓰이지 않나. 예. 그러니까 옛날부터 뭐 프로듀서와 디렉터의 차이가 뭐냐에 대한 예. 그런 얘기도 옛날에 제가 방송을 했을 때 한번 별로 뭐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죠, 비슷한 그죠. 개념일 수도 있고 틀린 개념일 수도 있다. 예. 뭐 미국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그게 꼭 중요하냐 뭐 이런 얘기 했었던 것 같은데 이 예. 얘기도 비슷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뭐 요즘에 피처링이란 말 많이 쓰니까 예. 뭐 한 번쯤 사전을 찾아보시고요. 아직도 근데 퓨처링이라고 그래서 무슨 미래를 이렇게 담보해 주는 것 같이 그 사람이 미래를 책임져 주는 줄 알고 계신 분들도 뮤지션 중에도 계세요. 아, 그래요? 그것도 아주 우아한 음악을 파리에서 전공하고 계신 정모 씨라는 분도 퓨처링 자꾸 이래서 참 제가 난감할 때가 많은데 그분이 불어로 피처링이라고 그런다고 우기지 않을까요? 그럴까봐 정말 겁납니다. 네, 제가 참고로 그럼 스펠을 말씀을 드리면요. F-E-A-T-U-R-I-N-G 네. 입니다. 이건 피처에 예. ing가 붙은 말이겠죠. 네. 자, 오늘도 김동률의 음악공작실 다양한 질문을 풀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네. 엄청나게 흘렀네요. 네. 예. 제가 4주 동안 이렇게 주제를 정해서 네. 결국 이제 믹서 마스터까지 왔는데요. 예. 다음 주부터는 좀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여러 가지 다각적 질문을 받아서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뭐 구애받지 않았어요. 예. 네. 예. 설명을 잘 못해서 그렇지. 아니 근데 이렇게 아주 짧고도 정말로 궁금한 질문들 여러분들 진짜 느끼시는 질문들 예를 들어서 이승현님 CD랑 테이프 정말 음질이 다른 건가요? CD가 왜 비싼지 이유가 궁금해요. 뭐 이런 질문들 네. 얼마든지 좋으니까 앞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가시는 길에 이제서야를 띄워드릴게요. 예. 네. 욕심쟁이 안 해도 돼요? 예. 괜찮아요? 예. 왜냐하면 이번 주에 저희 감각적인이라는 코너가 있는데 예. 이 곡에 맞춰서 이어지는 곡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추천을 해주시거든요.
예, 그런 코너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서야를 틀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곡을 혹시라도 한 번도 못 들어보신 분도 계실 수 있잖아요. 네. 얼마든지. 자, 김동규 씨,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